그래서 정말 가고 싶어지면 돈인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러나 이렇게 해서 다녀오신 분들에게 정말 혜택을 주자면 전에도 한번 군 가산점 문제가 논란이 됐을 때 여성계에서 주장한 게 있습니다. 저희가 보상의 방법이 기회 평등화를 주신다면 여성은 누구나 똑같이 시험을 치게 해준다면 똑같이 붙은 사람의 합격자 중에서 군대 다녀오신 분들에 한해서는 호봉을 올려드리겠다는 거죠. 이건 일반 회사에서도 그렇게 실시하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출발선이 늦는데 호봉 승급 얘기를 자꾸 하시면 안 돼요. 아니죠. 그다음에 물론 기분이 나쁠 겁니다. 대학교 때 동창이었던 사람이 제대하고 보니 선배가 돼가지고 뭐 하면 기분 나쁘실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나중에 역전이 되는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보상 방법, 다른 보상 방법이 좀 나중에 얘기하고요. 예, 네. 돈으로 여성들을 공무원 늘리면 좋죠. 근데 그때도 군가산점이 된다면 과연 여성 공무원이 그만큼 늘어날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아까 전 변호사님께서 지금 9급 경우에는 뭐 60% 가까이 될 텐데 그건 가산점 폐지되고 난 다음에 늘어난 숫자입니다. 가산점이 있을 경우에 그거 유지가 되지 않을 겁니다. 지금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비슷하게 나와요. 군 가산 폐지됐기 때문에 그나마 비슷하게 나온 거고요. 그 뭐 여론조사를 굉장히 믿지 않으십니다만 또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게 군 복무를 마친 남성들, 구직자, 직장 찾는 분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군 복무 경험이 취업 활동과 그런 과정에 도움이 됐냐라고 했더니 절반 이상 60%가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군대를 다녀온 경험이 훨씬 더 유리하게 구직 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우리가 굳이 막 카퍼레이드 안 해줘도 이분들이 이미 긍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군 가산점제가 된다면 취업의 문이 더 개방될 것 같냐 할 때는 회의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사자들은 그렇게 자긍심은 느끼면서도 회의적인 것을 굳이 다 이제 필요도 없으신 분들이 이걸 줘야 된다 어째야 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더 넓은 기회를 주시려면 보상제도를 더 전 변호사 말씀까지만 듣고 강정석의 마이크를 지금 군대 저도 한마디 군대 갔다 온 것이 취업에 도움이 된다. 참 정말 그 어폐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요. 지금 제대 군인들 속에 취업을 못해서 지금 또 취업을 하기 위해서 발이 부르트도록 이력서 들고 뛰어다니는 수많은 사람을 모욕하는 얘기예요. 또 하나. 군대를 갔다 와서 취업을 못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잠깐만요. 취업은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도 못합니다. 여자들은 더 못합니다. 근데 왜 제대 군인들만 취업을 못한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분들이 다녀온 사람이 군 복무 경험이 여러 가지 의미에서 자기가 인생 경험에 군대 갔다 오면 사람 됐다고 얘기를 듣기 때문에 그런 모양인지 또 이력서를 낼 때도 군 필자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좋은 호감을 갖고 있습니다. 인격적 완성화가 되는 문제하고 지금 취업의 당장 2년이라는 시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적으로. 아니 근데 24살까지가 마감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한 연령이 취업 제한 연령이 출발이 늦는다는 것이 얼마나 많이 늦는 건지 압니까? 이제 많이 늦어져 있습니다. 또 하나요. 제가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임종인 의원께서 자꾸 대우를 해줘야 된다. 저도 참 동감합니다. 동감을 하는데 노 대통령께서 당장 우리 군 현대화 그리고 자주국방 얘기한 게 2003년 8월 15일이에요. 그때 연설하시면서 10년 안에 우리 자주국방 하겠다. 그리고 당장 그 열흘 뒤에 정지신문 기자 다 모아놓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 GNP 대비, 그리고 국민 총생산 대비 3%까지 국방비법 올리려 하니까 도저히 방법이 없다. 노 대통령이 아껴 쓰고 다 하고, 또 이게 참여정부가 워낙 복지 치중을 또 많이 하셨으니까 여기저기 다 쓰려고 돈을 아껴 보니까 돈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국방비하고 국방 예산하고 교육 예산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당장 복지 예산이 61조인데 국방 예산이 24조, 교육 예산 30조입니다. 아무리 돈을 빼도 국방 예산이 24조 이상 뽑아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병사들에게 좋은 침낭 주고 좋은 맛있는 걸 주고 월급 충분히 50만 원씩 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원천적으로 지금 인재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나라 예산 중에서 평균 우리나라 예산 증가를 웃도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복지 예산이고 하나는 국방 예산이에요. 국방 예산이 2005년도에 20조 9천억이었고 올해는 24조입니다. 그 군 현대화 때문에 지금 늘어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그래서 가장 많은 예산 증가를 보이는 거 이게 국방 예산이에요. 저는 그런데도 사병들에 대해서는 쓰질 않아요. 제가 왜냐하면 그것은 정책장 당국자들이 의식이 없어요. 제가 국방에서 사병들 월급 30만 원을 줘야 된다. 타이완도 주고 독일도 주는데 우리 경제금 비슷한데 왜 우리는 안 주냐. 타이완은 우리 비슷한데. 그러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병사들한테 그렇게 많이 줄 필요가 있어요? 이게 속심정이에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1조 8천억밖에 안 된다니까요. 30만 원 줘도. 이런 식의 노력이 선행되지 않으면서 군가산점은 이것은 옳지 않다. 이러한 노력을 해야 된다. 전 변호사도 그런 주장을 한다면
이것을 더욱더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국방 예산이 왜 느느냐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제가 그리고 그걸 국방 할게요. 정책이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국방 정책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 어디가 전력이 우선이냐? 지상군의 경우에 이게 이제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요. 한 가지만 잠깐만요. 질문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국방 예산이 느는 것은 지금 전시 작동권 이양 받는다, 자주 국방하자 이러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뭡니까? 국군 현대화 그리고 첨단 무기를 사오자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국방 예산 늘려도 국방부에서는 그게 좀 모자란다는 겁니다. 거기에 지금 쓸 돈도 모자란다는 건데 그러니까 그럼 임 허구라는 의원님 허구. 아니 임 의원님 말씀은 무기 사들이지 말고 병사들에게 잘해주자. 그러면서 왜 전시 작동권 이양은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까?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우리나라는 이면 잠깐. 이면 잠깐. 우리나라는 지금 허위 이데올로기가 돼 있어요. 자, 이거- 하나 뭐냐? 북한 남침론, 북한 무력 우세론, 주한미군 보충론 이 세 가지가 다 틀렸다는 거예요. 미국의 국방부 럼스펠드가 2003년에 이미 말했어요. 한국군이 충분히 방해할 수 있다. 북한에 대한 방해는 한국군이 책임져라. 그래서 자기는 얘기가 끝없이 크게 거예요. 흘러가는데 이현정 씨. 저는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입니다. 오늘도 지금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왔는데 요새 남녀 가릴 것 없이 뭐 영어 공부다, 자격증 시험이다. 다들 이제 그렇게 하루 종일 도서관에서 공부해야 할 만큼 취업 시장이 아주 치열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공기업이 지원할 수도 있을 텐데 요새 0.1점 차이로 떨어지는데요. 2%는 분명 당락을 좌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취업이 힘든 시기에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주변에 이제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을 보면은 뭐 정말 그 시간들이 너무 힘들었고 정말 시간이 아깝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오히려 군대를 갔기 때문에 사회 적응이 빨랐고 회사에서 인정을 받는다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여성들은 군대를 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남성들 사이의 어떤 유대감에서 소외가 되고 사회 적응이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가는 것이 손해냐 아니냐 하는 것은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과연 이 제도가 과연 정당하게 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는가를 보면 아까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모든 이제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이 공무원 시험을 보지 않으니까 오히려 가산점보다는 호봉 인정 같은 게 저는 더 낫다라고 생각하고요. 여성 사회 복무제에 대해서는 그것이 사실 군 면제자를 위한 제도인데 병역 의무가 없는 여성에게 그걸 적용하는 것은 사실 안 그래도 채용 과정에서 성차별을 어느 정도 겪고 있는 여성에게 또 가산점을 위한 사회복무라는 이중에 부담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출산이 사회 문제화가 되고 있는데 이 제도가 그런 육아와 출산의 시기를 늦출 수 있지 않을까. 오히려 사회 문제를 더 부추기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군 가산점 문제의 어떤 형평성을 위한 그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서 여성들에게 너무 불필요한 선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네. 누가 그렇게 뭐 커다란 실효를 거두지도 못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뭐 불과 많은 사람 군 다녀오신 사람들에 대해서도 숫자도 뭐 1000명에 불과하고 뭐 더 많이 줘야 되는데 이건 미미하다면 미미한데 상징적으로서 훈장 메달로서만 주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받는 피해감과 메달 하나 그분들에게 달아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박탈돼야 메달 되는지 하나가 아니죠. 아니죠. 제대 많죠. 군인이 얼마나 숫자가 많습니다만 많습니까? 공무원의 정작 응시를 하고 합격돼서 혜택을 누리는 분들의 자긍심을 주기 위한 거의 숫자에 비해서는 상대적 박탈 기회조차 받지 못하는 여성들에게 대해서는 엄청난 차별인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남녀 고용평등법 자체가 잘 실행이 안 되고 있어요. 법적으로는 완벽하지만 관습법으로는 뭐하나 아까 출산 말씀하셨는데 저는 뭐 다른 여성계와 달리 군 가산점을 준다면 여성들에게 출산 가산점 주자라는 얘기까지는 주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출산은 의무사항이 아니라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낳고 싶으면 낳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출산을 단행한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혜택이 주어지기는커녕 만 3개월에 되는 유급휴가를 찾는 것조차 너무너무 힘들어서 정말 자리 본드로 붙여오고 가고 싶을 정도의 위급감 느낍니다. 현재 뭐 인감위원회라든지 고용 노동부라든지 오는 것에 모든 그 전화의 70% 이상이 출산제도를 휴가 쓸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갔다 온 다음에 네. 현실적으로 이렇게 많았기 때문에 출산 가산점까지는 전 바라지도 않습니다만 적어도 진입선에서만큼은 똑같은 기회를 주는 것이 뭐가 그렇게 여성들에게 대단한 혜택이고 불이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말씀 드릴게요. 기회 이러는데 마치 제대군인에게 가산점 주는 것이 많은 여성들에게 기회조차 갖지 못하게 한다. 아니 2년 동안 군에 안 가고
공부할 수 있는 게 왜 기회가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저는 2년 동안 그야말로 공부한 것 때문에 점수가 엄청난 5점 넣게 된다면 기회비용을 아니 변호사님 아니 남자들이 빼앗아서 현재적으로 가지는 거예요. 어제도 뭐 방송에서 알파고에 대해서 뭐 얘기하셨습니다만 알파고들 얘기가 왜 나왔을까요? 군대 가기 전에 시험을 쳐도 여학생들이 우수합니다. 그거는 왜 군대를 다녀온 특혜가 다음에 몇 프로에 때문에요.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지 마시고요. 예. 방금 기회를 갖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또 하나 이게 가산점 문제 말고 그러면 무슨 보상을 할 것이냐? 결국은 금전적 보상입니다. 이게 승급 호봉제도의 그 지금 폐해는 방금 송 의원께서 말씀하셨고 결국은 금전적 보상인데 금전적 보상을 주장을 하다 보면 끝내는 모병제로 가게 됩니다. 그럼 모병제가 그럼 우리 사회에 가능할 것이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동일 연령대에 평균 봉급을 줘서는 모병제는 실패합니다. 어느 나라나 다 실패해요. 엄청난 인센티브를 줘야만 됩니다. 미국 같으면 시민권도 주고 봉급도 동일 연령대 평균 봉급보다도 훨씬 더 줍니다. 뭐 불합하나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과연 우리나라 지금 경제 수준에서 그리고 아직까지는 건설해야 될 SOC도 많고 치중해야 될 복지도 많습니다. 이런 데서 과연 그것이 가능하겠느냐. 아직까지는 불가능한 겁니다. 전 변호사님이랑 송 의원께서 말씀하신 몹시 공감합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에 대해 제대군인들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들인지 뭐 갑퍼레이드를 해드리든 뭐 꽃 메달을 달아드리든 뭐 아니면 다른 호봉제도를 하든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은 당연히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까 말씀하시기를 정말 상징적으로라도 해주고 싶으시다면 다른 그 방법들 예를 들어 제가 뭐 거듭 강조하지만 호봉이라든가 뭐 다른 데서도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군대를 뭐 못 간 여성들 뭐 이거 이전에 사회 진출에서의 우리가 군대를 갔다 오지 않았기 때문에 못했기 때문에 받는 피해도 엄청납니다. 뭐 승진이라든가 아니면 그들만의 리그 군대를 다녀오지 않았기 때문에 뭐 대화라든가 뭐 아니면 그 규칙을 못 따라서 지금 초등학교 선생님 경우에도 여선생님이 80% 90% 이상이어서 남자 담임 선생님 만나는 게 로또에 당첨됐다고 얘기할 정도라 하지만 정작 여자 교장 선생님은 몇 분은 안 계십니다. 신입사원들 똑같이 뽑으면 필기시험은 여학생들 굉장히 우수하게 봅니다만 신입사원이 나중에 결국은 끝까지 남아있는 분들은 남성 사원들이 많습니다. 이것들을 많은 분들이 분석하시기에는 군대에서 익혔던 그런 인내심이라든가 조직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단련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생활에 더 적응을 잘해서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이 낳고 쉬고 또 이군으로 빠지고 다른 편견들 때문에 다시 복귀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도 사실은 결혼해서 그만두고 4년간 전업주부로 쉬다가 나왔을 때 굉장히 많이 그런 갭을 느꼈습니다. 출산 가산점 달라는 얘기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못 갈 때 수많은 장벽들이 있는데 단지 한 1,000분 되시는 분들에 대해서 꽃을 달아주는 느낌만으로 이렇게 될 경우에 다른 분들이 받는 여성만이 아니라 뭐 장애인이건 양심적 뭐 병역 거부자건 혹은 다른 이유로 군대 못 가시는 분들이건들의 피해가 너무 크니까 형평성과 이런 보편성으로 생각하신다면 오히려 오빠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군 가산점제 포기하겠다고 생각하시면 어떠냐 얘기죠. 맨날 엄마 마음, 누나 마음만 찾지 마시고. 네. 도 대통령께서 2개월 깎았다 이러는데 지금 이번에 그 병력법에서 그 병무청장이 깎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6개월까지 또 6개월 더 깎으면 이제 8개월 깎는 거죠. 그렇고 이게 우리에게 병력의 문제는 가진 자, 배운 자부터 제대로 소위 사회적 책무,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다 못 했기 때문에 병력의 의무를 신성시하는 사회의 공감대가 없는 거예요, 지금. 거기서 지금 출발점입니다.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군에 근무하는 현역병은 말할 것도 없고 제대 군인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 하더라도 자긍심이 없으면 군의 병정은 역시 흔들리고 역시 그건 신성한 임무가 안 될 겁니다.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지금 아주 중단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문제를 남녀 문제, 장애인 문제로 자꾸 끌고 가는데 남녀 문제는 예컨대 우리가 양성 그 평등 채용 목표제를 시행할 때 어느 남성이 야 그거 평등권 위반이다 누가 얘기합니까? 아무도 얘기 안 했어요. 제발 그런 문제 우리가 어떤 그 목표를 가지고 있는 정책의 문제와 남녀의 문제라든가 핑가르기 문제로 계속 시비를 건다 하면 우리 사회는 끊임없는 논란만 양산을 합니다. 그거 굉장히 불필요한 소모예요. 정력의 소모입니다. 우리 사회가 건강해지려면 그런 문제를 남녀의 문제로 봐서는 안 됩니다. 장애인은 장애인 채용제가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은 우리가 보살펴야 될 국민 누구나 책무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장애인을 엄격히 말하면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를 장애인을 보호해야 될 문제를 군 문제와 같이 계속 결부시켜가지고 얘기를 하자 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 논점이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는 국가의 두 기둥인 병정과 세정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그래서 국가를 어떻게 튼튼하게 할 것이냐. 바로 그 문제예요. 그러면 제대군인에게 긍지를 심어주고 누군가가 군대 갔다 와도 나는 손해를 보지 않는다. 이런 확신을 심어줘야만 됩니다. 그러려면 이 가산점 제도는 아주 사소한 출발점이에요. 사소한 상징에 불과합니다. 네. 그 점을 좀 유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